오늘은 아쉽게도 영화 리뷰가 아닙니다. 그 대신 오늘날 영화 산업에 대해 전반적인 제 생각을 말해보고자 합니다. 이는 저의 지극히 주관적인 주장이며 또한 제가 여기서 말하는 영화 시장은 미국의 영화 시장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하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소논문도 찾아보고 인터넷 조사도 하면서 제가 모르는 영화의 개념들을 공부하고 쓴 대본인데, 아무래도 제 유튜브 설명에도 나와 있듯 저는 영화에 대해 아직 많이 모르는 사람이라 영화 애호가 분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띠용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점도 함께 참고해주세요. 영화를 포함한 모든 예술 분야는 두 개의 기준으로 나뉩니다. 상업성과 예술성. 그렇다면 과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통칭하는 상업영화와 예술영화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상업영화는 무조건적으로 흥행과 수익을 목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 개개인의 생각 같은 것들은 상업영화에서 극도로 제한되고, 어떻게 하면 대중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업영화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할리우드 영화인데, 할리우드의 영화 산업은 어떻게 하면 대중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가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인기 있는 스타 배우들을 기용하는 것은 물론이요, 최신 영화 트렌드를 조사하여 사람들에게 가장 잘 팔리는 영화 장르를 찾아 비슷한 계열의 영화들을 양산하는 것 또한 할리우드 영화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할리우드 영화는 그 자체가 장르가 되어 미화되기도 하는데, 허구한 날 미친 액션과 비주얼로 관객을 압도시키는 것을 사람들은 통틀어 할리우드 영화라고 칭합니다. 이러한 블록버스터적인 특징들은 사람들의 원초적인 감각을 자극시키기 때문에 예술 영화보다 비교적 많은 수요를 지녔습니다. 반면에 예술 영화는 흥행과 수익을 포기하고 감독 개인의 생각과 주장을 중심으로 합니다. 영화의 전반적인 주제는 물론이요, 영화의 비주얼적인 부분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등 상업 영화에 비해 제한적인 요소가 덜하고 보다 자유로운 특징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예술 영화는 독립 영화, 쉽게 말해 저예산 영화입니다. 간단히 말해 상업 영화는 말 그대로 영화를 상품으로서, 예술 영화는 영화를 작품으로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특정 영화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무엇은 상업 영화이고 무엇은 예술 영화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영화는 상업성과 예술성 두 가지의 특징을 바탕으로 어느 쪽이 더 우월한가로 나누는 것이 더 정확해 보입니다. 작가주의는 20세기 중반 프랑스에서 시작된 영화계의 비평 개념으로 영화의 상업성, 촬영 기법, CGI 기술, 배우들의 연기 능력 등은 부가적인 요소로 두고 특정 영화 감독에 대한 작가적인 기질과 요소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서 작가주의는 영화의 상업성보다는 예술성에 더 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오늘날 영화계는 이 작가주의에 너무나도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작가주의라는 개념이 탄생한 이래 많은 비평가들이 이를 자신의 영화 평가 기준으로 택했고, 특히나 21세기에는 이러한 작가주의가 평가 기준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작가주의의 부흥은 단순히 영화 비평뿐만이 아닌 영화 산업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영화의 평가 기준이 상업성보다 영화의 예술성을 중시하기에 영화 감독들 또한 예술성이 더욱 많이 드러나는 영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에 대한 메시지를 던진다든지 영화 감독 개인의 정치적 사상을 드러낸다든지 등 말이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날 많은 영화 감독들이 사회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는 영화를 만드는 이유는 단순히 작가주의라는 비평 개념의 지배구조 때문이 아닙니다. 실제로 몇 년 전만 해도 그러한 류의 영화를 찾아보기는 힘들었습니다. 이러한 영화계의 추세는 단순히 작가주의라는 비평 개념 하나 때문이 아닌 많은 사회적인 현상들이 그 이유로 하여금 서로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애초에 작가주의라는 개념이 1950년대에 등장했는데 왜 유독 오늘날의 영화들 중 예술성이 짙은 영화들이 많이 보이겠습니까? 1990년대 영화 산업은 CGI 기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21세기 직전의 세대,
일명 세기말 감성이라고 하여 여러 영화들이 다양한 CGI 기술의 활용을 시도했고, 그 영화들 중엔 대표적으로 매트릭스, 쥬라기 공원, 터미네이터 2 등이 있습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까지 사회는 보다 안정적이고 균형 잡혀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적어도 현재 사회보다 나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주장을 따라 계속 얘기하자면,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안정돼 있었고 영화에서 보다 원초적인 감각을 자극받기 원했습니다. 이에 부응하는 영화들을 감독들은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히어로 무비입니다. 2020년 코로나가 창궐하고 전 세계적으로 사회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몇십 년 동안 변함없던 사회 체계들이 이신받기 시작했고, 사회, 정치적으로 여러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에 영화 감독이나 관객을 불문한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 자신의 주장을 어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의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행하기 위해 감독들은 영화를 수단으로 이용하기 시작했고, 관객들은 그런 영화들을 보며 공감이나 이해 또는 되려 불만을 가지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영화 트렌드의 변화에 거리낌을 느끼지 않습니다. 영화를 사랑하고 사회에 대한 고찰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최신 영화들을 보며 느끼는 점도 많고 배우는 점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영화계 추세는 너무나도 그것에 편향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히어로 무비가 성행하던 시절에도 혹은 더 이전에도 사회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영화는 당연히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상업성이 짙은 영화와 예술성이 짙은 영화 간의 균형이 어느 정도는 맞춰져 있었습니다. 서부의 할리우드가 상업성에 초점을 맞추는 동안 동부의 독립영화사들이나 바다 건너 유럽의 여러 영화사들이 예술성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구분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영화들도 점점 더 예술성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듯하죠. 대표적인 예시로 마블이 있는데요. 마블은 페이지 1, 2에서 MCU 캐릭터와 세계관의 빌드업을 짰고, 페이지 3에서 상업적으로 대박을 터뜨리며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페이지 4로 넘어가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은 전만 같지 못하죠. 당연한 이치입니다. 히어로 무비는 근본적으로 세계관, 시각효과 등 사람들의 원초적인 감각을 자극하는 장르의 영화인데, 사회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 치중되어 있으니 기본적인 재미나 오락성이 희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 또한 결국 시대가 변화하면서 생기는 불가피한 일이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힘든 사회상에 사회적인 메시지를 던지기보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원초적인 재미와 그로 인한 위로를 줄 수 있는 영화들이 더욱 자주 나오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모든 영화가 상업성을 띠거나 모든 영화가 예술성을 띠는 것은 극단적이며 이상적인 방향이 아닙니다. 영화가 상품으로서 대중에게 어필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상업적인 영화도 필요하고, 작품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예술적인 영화도 필요합니다. 이 둘의 관계가 서로 상응하여 균형을 이루기에 비로소 영화라는 매체가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에도 상업성을 띠는 영화들이 몇몇 존재합니다. 아바타2, 탑건 매버릭이나 저런 말입니다. 그럼에도 디즈니 픽처스나 마블 스튜디오 등 큰 영화사들의 예술에 편향되려는 이러한 움직임은 영화 산업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영화를 단순한 오락으로 즐기고 싶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이를 영상으로 옮기고 싶게 된 데에는 그저께 봤던 서치2의 영향이 큽니다. 서치2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계속되는 반전에 스토리면에서 굉장한 재미를 느꼈고, 특히나 영화 중간중간 한 그래픽에서 다른 그래픽으로 넘어가는 트랜지션 이펙트는 경이로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결말은 쉽게 말해 가족을 사랑하자 느낌으로 끝납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결말과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제게 있어서는 꽤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실은 이 영화가 다음 영화 리뷰 소재가 될 예정이었죠. 그런데 암만 생각해봐도 이 영화를 억지로 리뷰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제가 인상적이었음에도 그렇게 감명 깊진 않았고, 이미 있으면서도 동시에 진부하다는 생각이 드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미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느낌이 드는가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서치2는 제가 영화 외에도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든 고마운 영화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다음에는 진짜 영화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요즘 이상하게 제 주변에 몸살 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가능하면 마스크 끼고 다니시길 권장드립니다. 이상 한선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